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상태로 2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확대돼서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요. 그럼 결혼식은요, 교회는요, 스포츠 경기는요, 궁금증들 많습니다. 백신 접종자들한테 혜택 있다는데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향 방역 총괄 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향입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이 고려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좀 죄송합니다. 네. 방역 조치를 좀 조정했는데요. 네. 저희 이제 11월 초부터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중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으로서 네. 이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제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뒀고요. 네. 주로 이제 생활 쪽 일상 많이 이용하는 시설 그거 네.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노래방, PC방, 헬스장 이거 조금 기준 완화된다고 하는데 2506님께서 헬스장 샤워 시설 이용 가능해집니까? 물어봅니다. 네네, 이제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3단계 이제 단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는 식당 카페가 22시에서 24시로 영업이 늘어나는데요. 네. 이제 특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독서실, 네.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네. 공연장, 영화관 등까지도 24시까지 완화됩니다. 뭐 방문 판매 홍보관 같은 것도 열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수능도 곧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또 공부하는 거라든지 또 위험 시설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까지도 4단계 지역이다 하더라도 24시까지로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4단계죠? 네. 그럼 10시까지 영업 제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식당 카페는 10시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교 시설, 결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 3, 4단계에서는요. 네. 식사를 제공을 하느냐하고 상관없이 최대 250명입니다. 네. 쉽게 이해하자면 그 이전에는 49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한다면 최대로 200명, 250명까지 더 추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250명까지 가는 거고요. 네. 뭐 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99명에다가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네, 종교시설은요? 궁금하시죠? 네. 네. 종교시설 같은 경우 4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최대 이제 10%로 해가지고 99명에 대한 상한은 해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접종 완료자라만 구성한다면 20%까지 늘려도 되고요. 3단계인 경우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이제 접종 완료자가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는 30%까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4차 유행의 정점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2,000명 밑으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지금 확진자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는 지금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동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봐보니까 활동량은 여전히 좀 증가세예요. 네. 그래서 확진자 숫자는 비교적 안정세지만 아직도 활동량 증가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요. 여행철이라서 네. 또 지난 연휴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위험은 좀 상존하고 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향후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78.4% 정도고요. 2차까지 또는 이제 얀센까지 마친 사람 62.5%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이달 마지막 주 초쯤 아니면 지금 또 예약 잔여 백신이라든지 2차 접종 변경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아무 때나 이제 지금 가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은 빨리 맞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약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백신 패스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되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백신 패스를 좀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나라는 접종 한 사람만 한다. 아니면 어떤 나라는 접종하거나 또 이제 접종을 안 했지만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가져온 나라 것도 인정한다.
또 어떤 나라는 거기다가 치료하고 한번 걸려서 치료한 사람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백신 패스라는 용어를 써요. 뭐 예. 그린 패스라고도 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중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채택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도 혹시 이제 그런 그 방안을 도입해 볼까 하고 지금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네. 거기서 좀 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2주 뒤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될까요? 만약에 네네. 안정되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단계 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2주로 연장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 전에 거리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네네.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질병청장님께서도 한 11월 8일, 9일쯤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10월 말까지 하니까 이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률이 70% 완성된 이후에 이제 2주 정도를 번다 치면 접종률이 좀 당겨진다는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위험성은 산정하고 있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나 갈지도 추이를 봐야 하고 또 우리 이제는 앞으로는 되게 접종률이 점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위중증률이나 또 사망 치명률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쟁점은 우리가 병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2주간 이번에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접종률 아까 그런 병상 관계 또 환자 추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421님께서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내미. 저희 네. 정부도 노력하겠고 또 네. 가급적 지금 접종 안 받고 계신 분들이 조금 네. 더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접종률이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내미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빨리 올라가서 반찬해주고 네네. 싶다고 하는 어머니의 좀 생각이었습니다. 저 네. 반장님. 네. 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앞으로 2, 3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청취자들, 국민들한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줄 것은 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방역 의료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더 준비를 할 텐데요.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계속 지금 약간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다소 늘 수도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간다면 그것을 좀 아주 위중증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여주시고 또 접종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방역 수칙 아직은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예. 그거 잘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0411님께서 코로나도 집값 같아요. 상향 안정화. 아닙니다. 곧 내려옵니다. 코로나 상황은 확실히 안정될 겁니다. 박향 반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